공부가 정말 재미있냐고. 때에 따라 재미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 저에게도 노동일 때가 있습니다. 지식에는 어떤 지식들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지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구글에 있는 지식이 있고 하나는 구글에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구글에 있는 지식을 찾는 방식은 젊은이들뿐만 아니고 어르신들도 다 비교적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구글 창에다가 원하는 정보를 쳐넣으면 자료가 나옵니다. 즉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공부들의 원천은 공감, 감정이입, 역지사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학 미디어학부 마동훈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시절에 공부를 좋아하셨습니까? 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 학교를 다니는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공부 혹은 배운다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 경험에 노동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노동으로서의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 그 다음에 공부를 한다는 것이 노동이 아니면 또 다른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배움 혹은 공부가 즐거움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혹은 배우면서 즐거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는 일을 하다 보니 저 가까운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공부가 정말 재미있냐고. 때에 따라 재미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 저에게도 노동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배움, 공부의 그 모습과 또 앞으로의 변해나가는 모습들을 같이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움, 공부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제가 한 몇 가지 사례를 드릴게요. 오지선다형 문제입니다. 첫 번째, 배움의 목적은 주어진 문제의 답을 잘 찾는 것이다. 주어진 문제의 답을 잘 찾는 것이다. 대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일부 대학교의 공부도 주어진 문제를 교수님이 혹은 선생님이 주면 시험 답안지를 딱 보면 답을 맞히는 연습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움이라고 합니다. 그게 맞나요? 두 번째, 배움이란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과거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어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부를 쭉 했으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 의미 있는 문제가 뭐 있는 것 같니? 하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다 꿀먹은 벙어리같이 답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문제를 찾기인가요?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부이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한다. 여러분, 이런 공부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제가 주어지는데 그 문제에 주어진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해결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 답은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나 나름대로의 해결 방식으로 나 나름대로의 대안을 모색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번째, 위의 세 개가 모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모두 아닌.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가요? 어려운 문제죠? 대학 입학 수능 시험 문제보다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문제에 답을 하는 식의 공부를 우리 젊은이들은 하고 있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도 학교 다닐 때 해왔던 공부가 바로 그런 공부였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울 겁니다.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개 중에 맞는 답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실력으로 못 맞춰도 맞는 수가 있습니다. 요행으로 맞는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런 공부들이 즉 잘 모르지만 요행으로도 맞히고 주어진 문제에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방식의 공부들이 혹시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배우는 과정을 노동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혹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린 우리 스스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이게 거창하게 우리 사회의 문제일 필요도 없습니다. 어머님은 부엌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동선을 이쁘게 만들어서 편리하게 조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한다면 어머님의
부엌에서의 가사는 노동이 아니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좀 재미있는 공부를 하지 않고 그렇게 어렵게 노동 같은 일을 할까? 저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면서 가끔 학생들의 얼굴에서 그런 기색을 눈치챌 때가 있습니다. 교실에 와서 앉아있는 학생들이 뭔가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졸리는 거 막 눈 부비고 그다음에 하품 나오는 거 막으면서 교실에 앉아있는 건 너무 고마운데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야, 이 아이들에 대한 공부가 아이들에게 노동일 때는 이건 너무 힘든 일이 아닐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발견하는 어떤 새로운 과제를 주고 새로운 공부를 하게 해주면 어떡할까. 아이들의 얼굴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대학은 혹은 학교는 혹은 공부를 한다는 그 공간은 노동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런 놀이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어디 갔다 오는 길입니까? 물어보면 강의 듣고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군요. 그냥 지나가지만 속으로 항상 생각합니다. 강의는 듣는 거구나. 강의는 참여하는 게 아니고 듣는 거구나. 참여하지 않고 들으려니까 얼마나 큰 노동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 혹은 가르친다, teaching이라는 개념보다는 learning, 학습한다는 개념을 즐겼습니다. 항상 이 개념만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에 가르치는 것의 주체는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의 답만 찾아야 되죠. learning이라는 동사를 쓴다면 그 주어는 바로 학생들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을 한다면 아마 배움이 더 쉬워지고 배움이 노동이 아니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지식을 배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에는 어떤 지식들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지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구글에 있는 지식이 있고 하나는 구글에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구글에 있는 지식을 찾는 방식은 젊은이들뿐만 아니고 어르신들도 다 비교적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구글 창에다가 원하는 정보를 쳐넣으면은 자료가 나옵니다. 자료량이 너무 방대해서 다 알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나옵니다. 영어로 나온다고요?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구글에 있는 지식만이 모든 지식의 다가 아니더라고요. 구글에 없는 지식도 있더라고요. 또한 구글에 있는 지식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되는 지식들이에요. 왜 그런가요? 컴퓨터에 가서 쳐보면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가볍게 클릭하셔도 그 정보는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에 아주 가까운 지인들의 전화번호도 잘 외우지 않고도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죠. 왜 그런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성능의 스마트폰은 전화번호 저장 장치가 있으니까. 구글에 모든 지식이 있는데 구글에 있는 지식은 이제 더 이상 유용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 구글에 있는 지식을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면 explicit knowledge, 형식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구글에 없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은 암묵적인 지식, tacit knowledge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어떤 사례를 들까? 여러분, 모차르트의 소나타 1번 악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다 뭔지 아실 거고요. 이 악보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음악을 공부하고 싶어서 악보를 구하려면 서울에서 낙원상가 갔어야 되고 악기사에 가서 악보를 돈 주고 사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악보는 음악사에서 사온 게 아니고 구글에서 그냥 다운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모차르트 소나타 1번 악보를 보고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 아닌가요? 네. 악보는 음악의 텍스트이지만 그 악보 자체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단한 음악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악보를 쫙 보고 이런 음악이구나 눈치를 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통의 음악의 수용자들은
청중들은 악보를 보고 눈물을 흘리거나 악보를 보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나요? 대연주자가 그 악보를 소화해서 피아노 앞에서 혹은 바이올린으로 혹은 목소리를 통해서 그 악보를 재현해 낼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환호를 하기도 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맞죠? 악보는 감동을 주지 않고 연주는 감동을 줍니다. 악보는 구글에 있지만 연주는 구글에 없습니다. 대피아니스트가, 대바이올리니스트가, 대성악가가 하는 그 노래는 항상 악보 그대로를 재현하지 않습니다. 대음악가는 그 악보를 표현하는 자신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구글에 나오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죠. 결국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을 울리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소위 예술적인 행위의 정점은 악보가 아니고 연주자의 연주 그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즉 구글에 있는 지식은 악보는 주지만 모든 걸 주지 않고 구글에 있는 지식, 구글에 있는 악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 악보를 연주해서 혹은 노래를 불러서 청중들에게 감동을 줄까라는 것은 음악가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악가가 돼서 사람을 감동시켜야죠. 그래서 형식적인 지식보다는 암묵적인 지식의 가치가 훨씬 커지는데 이 암묵적인 지식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글에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찾아가는 또 다른 방식의 학습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데 여러분 악보만 쳐다보고 있으라 그러면 이건 노동이 되지만 피아노, 바이올린 혹은 성악가에게 악보를 가지고 연습을 하라 그러면 이것은 노동이 아니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암묵적인 지식의 핵심은 창의성입니다. 크리에이티비티.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이 창의성이라는 개념 참 모호한 개념이거든요. 하늘 아래 그렇게 새로운 것이 많지가 않은데 창의성이란 크리에이티비티,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보통의 사람들에게 창의성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창의성의 케이스 중에서도 사실 한 몇 가지 가장 창의적인 학습, 창의적인 공부의 예를 들자면 똑같은 성경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달리 해석하셔서 또 다른 설교로 청중들에게 혹은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설교의 해석의 방식, 주로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죠. 이거 굉장히 창의적인 일입니다. 대단히 창의적인 일입니다. 물론 이 창의성이 너무 앞서 나가게 되면 근거가 없는 창의성이 되면 조금 이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또한 제가 외국에서 만나본 또 국내에서도 만나본 많은 선교사님들, 특히 한국 선교사님들 대단하십니다. 굉장히 특수한 지역에 가셔서 한국과는 맥락이 완전히 다른 지역에 가셔서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특수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제가 많이 접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뭐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그 스토리를 보고 이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일들입니다. 한국에서 했던 그 이야기를 그 비유를 그대로 할 수도 없고 현지인들의 상황과 현지인들의 문화를 살피면서 아주 특별한 선교를 개척해 나가시는 분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제가 외국에서 선교사님들 모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제가 좀 강의도 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제가 늘 생각하는 가장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창의성의 원천은 뭘까요? 이 창의성이 있어야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학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성경에 대한 훨씬 더 앞서 나간 해석과 특수한 지역에서의 특수한 선교를 한 선교사님들 가지고 계신 공통점이 무언가 하면요. 공감의 능력입니다. 오늘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오늘 요즘에 우리 한국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내 학생들에게 혹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을까? 공감, 엠퍼시. 이 공감이 없이는
좋은 글을 쓰기도 힘들고, 공감이 없이는 좋은 강의를 하기도 힘들고, 공감이 없이는 어떤 이야기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공허하게 혼자 이야기하는 혼자의 이야기일 뿐이겠죠.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과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만든 이 새로운 발명품이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하지만 고객은 불편해요. 고객은 이후에 관심이 없어요. 그 상품은 옷장 안에 있는 특허가 될 뿐입니다. 정말 세상에 영양가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공부들의 원천은 공감, 감정이입, 역지사지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 아주 재미있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인데요. 그 안에 있는 디자인 스쿨, D스쿨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스탠포드 D스쿨은 공과대학의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은 좋은 대학이죠. 거기 최고의 공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와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엄청난 발명품을 만들어냈는데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 좌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험실에서 무엇을 만들지 말고 밖에 나가서만 먼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고 알고 오자. 이게 바로 디자인적 사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실험실에만 있지 말고 바깥 세상과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한 제가 하는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컴퓨터 사이언스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뭐 재료공학, 때에 따라서는 경영학, 미디어, 심리학, 다른 공학까지 같이 와서 같이 한번 문제 해결을 해보자. 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문제 해결가로 문제 해결을 성취하는 어떤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바로 스탠포드 D스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제가 스탠포드 D스쿨에 우리 학생들을 뭐 여러 번 데려가기도 하고요. 또한 뭐 저도 좀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뭐 만들어 보자. 담대한 도전의 출발점입니다. 스탠포드 D스쿨의 창시자인 데이빗 켈리는 아주 간략하게 5단계로 소위 창의적인 생각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창의적인 배움의 방식일 수도 있겠죠. 다른 이야기를 다 하기는 힘들지만 그 첫 번째는 엠퍼시입니다. 즉 공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 혹은 기업이 나가는 방향, 어떤 제품을 개발할까, 혹은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오늘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저녁 식사를 준비할까. 어머님은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다 모이는 날이고 우리 남편이 조금 몸이 쇠하신 것 같으니까 아주 좋은 한우 고기를 사서 오늘 아주 한우 대파티를 만들어야지 해서 딱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자녀들이 들어와서 고기 냄새를 맡더니 전부 슬슬 피해서 방으로 가는 거예요. 얘들아 왜 이러니 했더니 요즘에 좀 운동을 안 해가지고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요. 이거는 조금 그럼 그 고기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 혼자 다 드셔야 됩니다. 공감하지 않고 준비를 하면 비용이 들고, 공감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행복한, 그다음에 건강한 저녁 식단을 원한다면 어머님은 수고스럽지만 아이들에게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 집을 떠나서 공부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공부하는 아이는 지금 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가, 남편은 밖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혼자 비싼 한우 이만큼 사오시면은 혼자 다 드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감의 필요성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공부는, 제가 생각하는 배움의 문제는 바로 공감의 학습을 의미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별로 없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공감에서 출발합니다. 이 공감이 바로 창의적인 생각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창의 혹은 창의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놀라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는 우리 그런 큰 세미나를 만들어서 포럼을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나의 속의 창의성, 우리 학생들에게 창의성,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도 강의를 하고 다양한 강사들이 강의를 했는데 결론은 창의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은 별로 창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가 연습을 하면, 즉 공감의 학습을 하면 주어져 있는 문제의 답찾기 공부가 아닌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그 연습을 통해서 창의적 마인드를 키울 수 있고 창의적 마음을 키울 수 있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창의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창의성의 영역일 것 같고 그게 바로 공부의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배움 이런 단어가 등장할 때 옛날에 내 학교 시절에 또한 지금도 공부든 노동이야 너무 힘들어 생각하시는 거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내 주위에 우리 사회의 문제, 기업의 문제, 우리 매장의 문제,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집의 식탁의 문제, 우리 집을 어떻게 깨끗이 청소할까라는 문제, 이 문제에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구글에 있는 지식을 참고로 하지만 결국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은 집안의 가사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가사를 담당하는 여성들입니다. 저는 특히 저희 주부들, 가사를 담당하신 또 평생 그 일을 가족들을 위해서 담당하신 섬기신 분들은 가사 전문인이라고 사실 부르고 싶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구글에 있는 지식 플러스 창의적인 생각을 덧붙인다면 여러분의 집에 갑자기 전부 청소가 잘 돼서 윤기가 흐르고 여러분 식탁이 더 풍성해질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생명을 다스리라. 얼마나 담대한 도전입니까? 자, 다른 동물들에게는 이 미션을 주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저는 대단한 도전이고 대단히 힘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도 튼튼해야 되겠지만 즉 지적인 생각의 근육을 키워서 창의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말씀에서는 이것을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지식의 문제는 바로 진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제가 생각하는 배움은 공부를 할수록, 배울수록, 학습을 할수록,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록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아주 대단한 말씀이 있는데 공부를 할수록 힘들고 공부를 할수록 노동으로 여겨지고 옛날에 어린 시절 학교 때도 그랬고 지금도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것은 책을 본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면은 우리 공부, 배움의 문제를 좀 달리 해석해보고 달리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배움의 길, 공부의 길은 진리의 길이고 그 진리의 길은 바로 자유의 길입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 공부나 혹은 대학에서 하는 공부 때에 따라서 우리는 요즘에 꼭 대학에서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 유튜브에 가면 공부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를 떠나신 지 오래되시지만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사실 공부의 과정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공부의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옛날에 노동이 되었던 그 공부의 그 내용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동네에서 또는 여러분 사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찾을까 하는 것에 대한 모색이 바로 공부의 길일 겁니다. 그 공부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창의적인 창의성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구글에 있는 정보, 네이버에 있는 정보가 아닌 암묵적인 지식을 찾는 것이 바로 공부이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찾고 또한 새로운 배움을 찾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도 늘 무슨 뭐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일단 표정을 봅니다. 표정을 이렇게 보고 이 표정이 꼭 나에게 미소를 주지 않아도 괜찮은데 이 표정이 아이들이 편안한가?
아이들이 뭐가 불편한가? 그래서 저도 늘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찾아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피곤하지만 난 오늘 내 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2시간 연속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재미 본 적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하는 강의들은 사실은 구글에 있고요. 요즘엔 또 구글뿐만 아니고 소위 이 라이브러리가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또한 유튜브에 가면 유튜브에서 뭐 다른 내용들도 많지만 실제로 좋은 강의들, 좋은 지식들, 소위 형식적인 지식들, 영어로 explicit knowledge들은 널려 있습니다. 이 공부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하실 수도 있는 공부의 대상이고 대학에서 혹은 교실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혹은 사업하시는 장소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공부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재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의 배움, 공부의 현장이 더 즐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첫 번째 이야기한 1번 답을 찾아서 맞추기, 2번 문제 찾기, 3번 문제를 해결하기, 4번 모두 다, 5번 정답은 없음. 정답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